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펩트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펩트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 방어를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코스닥이 마이너스 0.35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펩트론 종가가 마이너스 3.56. 자,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하락이었냐?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에 대한 하락은 시장에 대해서 적용된 그 불확실성은 AMD의 하락이다라는 거였어요. 급락이 나왔죠. 가이던스 실망 속에서.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과잉 투자, 그게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을 크게 좀 한 번 더 흔들었었고, 워시 리스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압박한다, 관세를 한다, 그죠? 그러면서 시장은 넥스트레이드장에서 급락이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펩트론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분봉 보시면은 시작은 어때요? 상승이었습니다. 그죠? 8시에 시작은 상승 5%가량 올렸다가 그 다음에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펩트론은 무언가 좋은 소식이, 그러니까 상승을 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일 전망이었는데, 저 이슈들로 인해서, 즉 외부적인 요인들로 의해서 뭐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그리고 저 상승은 왜 나왔었냐? 그러면은 저 외부적 요인으로 의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죠. 단기적 요인이었다. 그죠? 단기적 요인이었다. 이때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방에 회복을 했고요. 늘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렸고, 어제 제가 촬영을 한 이 영상이죠. 일라이 릴리의 컨콜이 있었다. 그리고 컨콜 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여기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JP모건에서 어떠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제목은 일라이 릴리 컨콜이고요. 자, 그렇다라는 소리는 지금 일단은 일라이 릴리 컨콜 진행이 됐고, 제가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린 자료가 바로 이거예요. 이 링크. 그리고 지금 들어왔고, 여기서 제가 번역을 돌려놓은 건데 조금 이상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내용이 꽤나 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읽고 앉아 있을 순 없고요. 뭐 이제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내용들 중에서 뭐가 가장 핵심적이었는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올포글리프론, 그러니까 이제 경구제에 대한 내용이 좀 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시장이 매출이 좀 어떻게 나왔는데 앞으로 뭘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이 정도 당연히 이제 늘 나오던 내용에 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2026년에 매출 가이던스가 2025년도보다 150에서 200억 달러, 좀 더 높게 책정이 됐다.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잘 나오려면은 기존의 마운자루랑 그리고 젯바운드 얘네가 잘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무언가, 그러니까 오포글리프론이 한 50억 정도, 50억 달러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나요? 라고 일단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구제 치료제가 2026년에 기존에 이제 주사제 치료제 얘기하는 거죠. 주사제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릴리의 확신인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 이 데이비드 릭스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사제가 기존에 있었고, 그 주사제가 팔리고 있었던 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얘네가 경구제가 갉아먹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시장 전반적인, 여기서 말하는 시장 전체적인 전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만 치료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 전반적인 매출, 이익 확대, 시장 확대, 이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즉 파이를 뺏어먹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구제 때문에 주사제가 많이 좀 매출에 대해서 뺏길 거다. 그 영향력이 좀 우리 펩트론 같은 회사한테는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 투트랙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사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초기 환자, 이런 환자들은 혹은 이제 여기서 같이 보는 게 경증 환자들까지 같이 좀 포함을 시켜요.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먹는 알약으로 간다. 그리고 둘째, 확실한 체중 감량, 그리고 편의성, 이런 것들을 원하는 이 중증 환자들은, 기존 환자는 여전히 주사제, 그러니까 기존이라고 하는 건요, 매출의 규모 8대 1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이 주사제고 지금 2가 경구제예요. 그래서 이 기존 주사제, 기존 환자들은 똑같이 주사제로 선택을 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주사제의 경쟁력이에요. 그죠? 알약 시장이 커질수록 주사제가 살아남기 더 압도적으로 힘들다? 반대로 편의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매주 이렇게 찌르는 주사제로는 알약을 이기는 게 애매할 수 있는데 1개월에 한 번씩 찌르는 이 제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 이유는 여기에 대한 편의성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비드 릭스가 진짜 확실하게 조금 오늘은 이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경구약이 주사제, 그러니까 이거를 경구제가 주사제를 잡아먹는 것을 자기 잠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자기 잠식은 지금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현상도 아니고 실제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경구제는 주사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약간 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주사가 싫어. 근데 그냥 유지하는 정도, 중증인 사람들 말고 경중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유입이 되는 그 알약, 요거에 이제 초입인 거고, 근데 알약을 먹다 보니까 살이 빠지긴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빠져, 오래 걸려,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유입을 알약으로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주사제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콜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이 질문을 엄청나게 좀 길게 주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있었었는데, 이 죄송합니다. 엘로랄린 타이드 일 것 같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영상을 한 가지 찍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토마토 뉴스 그 기자님이 직접 탭트론에 찾아가가지고 막 물어보신 거예요. 첫 번째가 처음에 가는 게 아니라 엄청 자주 방문을 해가지고 물어보시고 그에 따른 많은 약간의 이제 힌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농후하다, 엘로랄린 타이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뉴스 기사를 통해서 영상으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단 지금은요,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펩트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스마트 대포에다가 그거를 적용한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이 카무루스랑 기술 이전 계약한 크리스탈, 플루이드 크리스탈이죠. 죄송합니다. 플루이드 크리스탈, 여기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좀 더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일라이 릴리가 이 컨콜을 진행을 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영상에서 이번 컨콜에서는 딱히 무언가를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영상 잠깐 볼게요. 롱 액틱에 대해서 검색을 해 놓은 거고 여기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더 긴 유효 기간을 가진 약물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약물을 더 드물게 투여를 할 수 있다. 와, 진짜. 자, 자꾸 광고 나네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가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시만요. oral GLP-1 this spring.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올 봄에 경구용 GLP 제제를 출시할 예정인데 자,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용, 그러니까 올 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이 GLP-1 이거 이제 펩타이드 이거는 우리 스마트 대포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젯바운드 마운저로 이게 잘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 스마트 대포에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약물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엘로랄린 타이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봄에는 경구용이 나올 거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엘로랄린 타이드가 임상 2상이 진행이 됐고 임상 3상 그것까지 다 끝나고 진행을 하고 나서 우리 펩트론과 기술 이전 계약을 해 그럼 이제 시간대가 좀 안 맞다 그죠?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년.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약물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연장된 게 아니라 기존 거기 내용의 약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약물들 그죠? 요거 그러니까 아직은 엘로랄린 타이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막 찾아온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계속 이제 우여곡절 한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이 경구제 이거는 그냥 오늘로써 끝났다. 그러다 보니까 펩트론 반등이 한 차례 있었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강한 반등은 아니었고요. 오늘 또 외부적 요인으로 의해서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로슈도 어센디스가 뺏길 수가 있는 마당에 스위스 로슈죠. 그리고 유럽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로슈한테 뺏길 수가 있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로슈도 비만 치료제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ABL 바이오의 BBB 셔틀 이게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노보노디스크도 우리 펩트론한테 이제는 국가 차원으로 그죠? 왜? 이 링크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요. 이 노보노디스크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덴마크의 GDP 50%를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덴마크 국가의 GDP를 넘는다는 평가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국가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요거를 다시 찾아 놓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25년도 3월 달에 이 주주총회가 있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쌌어요. 그죠? 그때 그 내용이 임상 생산 동시에 우리가 한다. 임상 쪽 보안 없다. 생산 쪽은 첫 제품이라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건요. 중요한 건요. 매년 릴리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와도 딜 진행 중이다. 3년 동안 매년 한 개씩 기술 이전 계약을 예상하고 있다.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루프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전 제가 올려드렸던 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러니까 뭐 인벤티지랩 뭐 어떻게 베링거 이러는데 일라이 릴리가 양다리를 걸칠 가능성 없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펩트론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회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냐.
펩트론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 이런 회사가 있냐? 저는 못 찾았습니다. 최우일 대표님 없음.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내용을 찾아놓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았죠? 이거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요. 우리가 현 주가가 오늘 변동성이 있었지만 어제 컨콜 내용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뭐 롱 액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러진 않았다라는 거죠. 아쉬운데 그래도 펩트론 주가에는 부정적인진 절대로 않고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도 이때와 같이 외부적 요인이 나왔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월달, 이제 봄 얘기하고 있죠. 봄.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경구제긴 한데 우리 IR 담당자랑 통화했을 때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더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즉 5에서 6월 전에는 나올 수 있나요? 라는 대답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오기 전까지는 무언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여태까지는 우리 펩트론한테 노보노의 움직임도 그렇고 19112 저희 이제 비밀유지 계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뭔가 힌트가 잘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부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 그죠? 부정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무언가 이 공장을 짓고 이런 데에 있어서 청주시가 투자 유치 단 한 번도 바이오 기업에 갔던 적이 없는데 와가지고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뭐 돈, 자원, 이제 인력이라고 하죠. 인력, 그리고 행정 절차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도와줄 거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하냐? 이 시에서 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펩트론 내용 관련해 가지고요. 저는 모든 걸 보죠. 하지만 부정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아니냐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그리고 편의성이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편의성, 즉 자가 투입, 투약, 주사를 혼자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아프지 않아야 되며 그리고 이런 기술에 대해서 입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을. 근데 루프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보다는 저는 이제 3월달 말씀드리죠. 계속 3월달 가능성 정말 높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물질 인비보 그게 작년 제가 찍어놨었던 영상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길어봐야 6개월이거든요. 그때 길어봐야 이제 6에서 9개월이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근데 지금 그때가 이미 그 전에 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9개월 하면은 그게 한 3월쯤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모르죠. 늦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2에서 3 혹은 4월까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이때죠. 이때 5에서 6월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약물들 그러니까 기존 물질 가지고도 지금 당장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바이오 쪽이 수급이 좀 이탈 막 또 뺏겨요. 또 왜? ABL 바이오 안 좋은 소식 나오고 알테오젠 안 좋은 소식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바이오 수급도 뺏기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바이오를 밀어주고 싶어 해요. 자꾸 자료 많이 보여드렸죠. 550조 5년간 그리고 1,500억 규모 임상 3상 펀드 정부는 밀어주고 싶어 하는데 지금 바이오 쪽에 너무 조용한 거예요. 뭐 하나 터지질 않네. 터지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정말 펩트론 과거와 동일하게 자리를 주지 않는 거 이런 거 날라가요. 이런 거 진짜 훨씬 크게 가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당장 매수를 해야 되냐? 당연히 아닙니다. 좀 더 지켜보시다가 과거와 동일하게 좋은 평단가 우리 충분히 챙겨갈 수 있어요.
현 구간. 그래서 또 이번에도 함께 진행을 하고 또 매도를 해야 될 때는 또 매도를 분할로 같이 진행을 하고 제가 뭐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막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영상에서. 또 매도 함께 진행하고 소통하고 대응하고 같이 갈 거니까 많은 걸 좀 봐야 됩니다. 시장 전반적인 내용도 보고 이런 소식을 최대한 빠르게 접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도 바로바로 올려드릴 건데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내용이 여기 이제 마감을 했고요. 마감을 했지만 기존과 제 개인 번호로 소통하는 이 문자 소통은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9720-5448번 이 번호로 소통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측에 크게 보이실 텐데 9720-5448 재수신이 가능한 개인 번호고 여기다가 숫자 1번이라고 저한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죠. 등록 포함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저한테 남겨주셔야 되고 남겨놓으시면은 추가하고 전체 발송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당연히 펩트론 해가지고 전체 발송이 될 건데 비중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분할로 진행을 하고 일단은 번호를 기억하시거나 저장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펩트론 말고 리가켄 바이오 써있죠. 1월 22일이라고. 그리고 그 전에는 현대 무벡스였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거는 먹어야 된다. 펩트론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리가켄 바이오가 1월 22일이 요 날입니다. 요 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때도 트럼프가 그린란드 압박한다고 어쩌라고 갔던 거예요. 외부적 요인이라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봐서 지금 요 딱 기회죠. 기회. 요런 타점들 봤던 거고 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피. 제가 영상도 찍어놨죠. 뭐 카카오페이는 당연히 다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현대무벡스가 12월 16일 여기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소모큐브, 펩트론 당연한 거고 제 대표적인 종목이고 하여튼 우리가 함께 했던 이런 종목들처럼 현재도 이렇게 추가가 될 좋은 종목 진행 중인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확인하셔가지고 바로 가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꼭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익을 많이 보지만 분할 대응, 즉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할 거니까 오늘 상승장에서 막 벌다가 한 방에 잃는 일 많이 봤죠. 그런 일 없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여러분들 계좌가 성장을 하고 그래야 저도 채널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것 좀 부탁 좀 드리게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분석 도와드리고 있고 여태까지 설명드리는 이런 재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료까지 정리한 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쭉 보셔가지고 참고하고 계시다가 문자를 확인하시고 지금 대응해야겠구나 하고 대응 지정가 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익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통방은 이제 제가 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브리핑 막 드리고 자료 올려드리고 하잖아요. 이런 거 다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따라하는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이렇게 됐습니다.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하면은 또 그때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은 여기 입장 요청을 넣어주신 270분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냥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구독자다, 시청자다 이 인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소통하는 우리 번호, 제 번호죠. 이거 9720-5448번 여기다가 이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이름이나 닉네임을 같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고 채널의 추가를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한 번만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한번 해주면 되겠고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 중요한 소식이랑 일정들 미리 알려드려요.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현명한 대응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가끔씩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식이 좀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이제 어렵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 요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경험에서 나오는 이 경험에서 나오는 멘탈 관리, 자세, 나만의 규칙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물린다예요. 물린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손절가 필수, 욕심 금물, 리스크 관리 행상해야 되고 조급함은 손실이다. 딱 요 정도 정리를 해드렸죠. 하지만 막상 그게 되나? 안 됩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게 바로 매도 지표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급해지잖아요. 욕심나고. 그러니까 내가 살 걸 후회하다가 더 이상은 나를 두고 가지 마 하면서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이제 수익을 봐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언제 매도를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내가 이만큼은 못 먹었잖아. 이만큼. 이걸 못 먹었다 보니까 내가 더 먹고 싶은 욕심이 더 생겨요. 보상심리라고 해야 되죠. 이걸 또, 그죠? 이만큼을 내가 못 먹은 것에 대한 보상심리, 이게 생겨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막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가 언제 매도하지? 하다가, 더 살까? 뭐 이러다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때가 뜨면 말씀드렸죠. 50% 일단 매도를 때리고 보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떴을 때 매수만 안 해도 물리는 일 없다. 그리고 떴을 때 50% 일단 매도만 하자. 왜? 더 갈 수 있으니까. 더 갔잖아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과거에도 카카오가 이때만 그랬나? 위쪽에서도 그랬고요. 저 꼭대기가 중요했죠. 뭐 펩트론 저희 종목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펩트론 다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처셀 뭐 이런 애들 다 보이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물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거 좀 쓰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니까 저한테 필요하신 분들은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말씀 남겨주시면은 제가 수식이랑 세팅 방법이랑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문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